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2위 자리로 껑충 뛰어 올라왔는데요. 자, 이게 지금 10개월만 아닙니까? 심정수 차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이를 보시면요. 오늘 3월 5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17.4%. 같은 안씨인데 안희정 지사가 사실 전주까지만 해도 2위였거든요.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두 사람의 수치가 살짝 5%포인트 차이로 벌어졌고요. 네. 물론 1위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의 정말 뭐랄까요? 급속한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앞으로 추세가 이어질지는 물론 관건이지만 눈여겨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지금 경북, 대구, 강원에서요, 국민의당 4차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경선을 앞두고요, 또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아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득도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득도에 이르렀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을 이길 승부사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 안철수 야물딱지게 하겠습니다. 팍팍 밀어주이소.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득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득음입니다. 득음. 그러니까 소리꾼들이 음을 얻는 득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도대체 어떤 달성을 했길래 그랬는지 저희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각종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보다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하던 음성과 지금 과거의 음성, 심 차장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연습했길래 저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게 2012년이니까 불과 5년 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인데, 정말 5년 동안 아까 저 자막이 잘못 나갔다고 했지만 정치의 득도를 한 것 같습니다. 득음이 아니라 득도도 된다? 득도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두 번째, 당시에는 2012년에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양보를 하면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도전을 한 거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이제 어쨌든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건데, 굵은 저음의 목소리를, 특히 배에서 나오는 소리, 네. 지금 황순우 앵커도 복식호, 복성 이런 거 너무 잘하실 텐데, 목에서 나오는 소리와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주 차이가 있잖아요. 그 복식호흡을 통해서 저렇게 대중 앞에서 그냥 사자우를 하는 그런 특별 트레이닝을 요즘 전문가들한테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득도를 해야 또 득표가 가능합니다. 이게 팍팍 이렇게 득음을 하는 거, 배에 힘을 주고, 저처럼 너무 힘을 주면 또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호소력이거든요. 자신감. 이것이 유권자에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영화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본인은 일정한 표를 가지고 가는 그런 효과를 누렸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경선 효과와 맞물려서 또 안희정 지사의 표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안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안에서. 그러니까 안 지사가 이제는 민주당 최종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표가 다른 안으로 오는 이런 효과도 누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 전 대표의 최고의 대항마다 이런 것까지 느껴지면서 본인 스스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유권자로부터 좀 더 본인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이 득도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안철수 바로 지금 후보 네.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교수가 말하는 거의 화법하고 비슷했거든요. 지금 심정수 차장이 5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그랬고 네. 그 아까 보면은 그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얘기하는데 마치 교수가 네. 학생들한테 강의하듯 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청중한테 감정이입이 안 되고 동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 자기가 유세하고 있는 그 사람들, 대의원들,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과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이 동시에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유세의 그런 전략 네. 그리고 그런 전술 이런 것들을 이미 득도를 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득음에 이어 득도를 해야 득표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결론을 내렸네요. 자, 그동안요, 안철수 전 대표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독자 노선을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연대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연합이나 연대, 연정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국민에 의한 연대, 오직 그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저를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투표로 선택해 주실 겁니다. 자, 지금 국민에 의한 연대가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저 발언, 박지원 대표가 계속 최근에 말했던 연대, 단일화, 연대 이런 것과는 뭐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자강론 얘기하셨는데 원칙 없는 단일화는 안 하겠다. 내가 네. 일단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를 대항해서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이거를 그냥 온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에 의한 연대라는 거는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반대하는 이른바 반문연대의 유일한 단일화 후보는 본인이다라는 네. 것을 그 바닥에 깔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앞으로 당분간 그 단일화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네. 뜻이 실린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배종찬 본부장님께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문재인 전 대표를 상대로 1대1로 붙었을 때는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로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요. 예. 이 양자 대결을 하면은 거의 대등한 정도의 오차 범위 정도 수준의 그렇죠.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네. 이유는 이것이 안 전 대표의 경쟁력일 수도 있지만 네. 바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문 정서가 나타난 아하. 그 결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10%는 왜 지켜보고 있느냐? 네. 더 두고 보겠다. 앞으로 단일화라든지 또 정책 이슈 또 TV 토론회까지 줄줄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 전 대표 그리고 박지원 이 당대표가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지원해주는 나는 이야기를 박지원 당대표 이름이 또 지원이네요. 네. 국민의 당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자강론을 외치지 않고 서둘러서 연대를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유권자들이 또 힘이 풀려버립니다. 그렇죠. 국민의당 지지층들이 네. 또 이 결집의 강도가 줄어들 수가 있고 아직도 경선 중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후보자 중심의 단일화가 아니라 과거의 단일화를 봤더니 결국 유권자 중심의 유권자 주도형 네. 단일화로 가겠던 그런 포석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 민심 가운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그리고 충청, 대전 지역에요. 5, 60대 층의 지지율을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슷하거나 앞서거나. 근데 대전 할 때. 충청에서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5, 네, 60대에서 대전 더 충청, 높고요. 예, 소폭 더 앞서고 있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그냥 차이가 눈에 띄게 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수층을 흡수한 건가요? 보수층 네, 보수층을 없앴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자신의 그 연설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아하. 문 전 대표를 이길 후보 누굽니까? 이 TK의 반응이 나온 것이고요. 근데 네. 부울경은 또 다릅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이 온도차가 TK 지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 상당히 진보성이 강화된 것이 또 부산, 울산, 경남이기 때문에 네. 이 성부처가 영남 쪽에서는 엇갈리고 있는 이
이 TK 정서와 부울경 정서 얼마만큼 각각 가져가느냐가 만약에 양자 대결 구도가 펼쳐진다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그 부분, 자, 이 5, 6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더 많이 지지를 한다. 방금 말씀하신 보수층을 흡수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게 결국엔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일 수가 있다. 자, 대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할 수 있을지 2002년, 어게인 2002년과 어게인 2007년을 계속 외쳐대고 있습니다. 자, 단일화에 성공해서 극적으로 당선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상황, 그 내용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의하고 이행하고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낡은 정치는 바꿔야 한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하기를 제가 바랬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우리의 정책을 서로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절차의 생략이 아니라면 확보한 절차들은 분리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단일화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그렇죠. 네, 당시에는 이미 이휘창 후보 같은 경우가 단연코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10월 27일이라고 하면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왜냐면 12월 19일이 2002년 대선일이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도저히 정몽준 씨나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1월 초가 되면은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갑니다.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가지고 11월 25일에 그러니까 그 대선일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10월 말부터 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몽준 후보보다도 오히려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단일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죠. 단일화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었냐면요. 11월 25일 날 단일화를 했는데 11월 26일 조사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단일 후보 노무현 후보가 계속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고싱해서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일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세 박자입니다. 세 박자. 세 박자가 맞춰져 있는데 후보자들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정서가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 반이해창 정서. 이것이 단일화의 가장 큰 극적 드라마를 만들어낸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당시 2002년도에 이 극적인 드라마가요. 막판에는 또 잠깐 삐끗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가 돌연 노무현 전 후보의 이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치는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정몽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도 위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추미애 최고위원을 기억하십니까? 대찬 여자 추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셨던 정동영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보다 더 국민 여러분들께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경쟁할 것입니다.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지지를 철회했던 건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영향을 끼치든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전 대표가 지지를 철회했단 말입니다. 그건 뭐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실은 이제 서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됐을 때 권력을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면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후보가 한 사람으로 되면은요. 그 전에 있었던 그 같이 단일화를 하게 된 사람의 힘은 저절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단일화는 후보한테 모두 몰리게 되는 거죠. 그 단일화한 이후에 여러 곳에 가서 유세를 하게 되면서 국민통합 22를 즉 정몽준 후보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왔던 사람들은 많은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선거 즉 대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무슨 제가 보기엔 정몽준 후보가 만약에 내가 처리를 하면은 그러더라도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 만약에 처리하면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고 또 그때 지지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정당성을 얻기도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단일화를 해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난번 그 노무현 당시 후보와 정몽준 당시 후보와 이번 상황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두 후보 중에 누가 이길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몽준 후보 측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 수용을 받아들인 것이고 또 노무현 후보 역시 본인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고 그게 성사된 것인데요. 이번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유당 후보가 홍준표 지사로 결정이 되고 또 이미 결정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단일화 여론조사 형식을 취한다고 가정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예상되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승자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 자격을 사실상 대선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단일화에 합의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보 단일화가 없었던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요. 이때 무난하게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후보 단일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지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기도 한데 당시만 하더라도 2007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레임덕이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국민들의 반 노무현 정서가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사익을 고스란히 얻었던 인물이 이명박 당시 후보였기 때문에 이명박 당시 후보의 당선은 무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의 이해창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반노 정서의 큰 반사이익을 누렸던 이명박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에 왜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냐. 이미 두 번의 기회를 보수 진영에서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던 제한된 지지율로 나타냈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짧게 심정숙 차장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방금 단일화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지금 필수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과연 단일화에 오케이를 할까요? 끝까지 버틸까요? 명분 없는 단일화는 저는 이번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일단 이 진보 진영과 두 번의 그 후보 철회를 양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려 50%의 지지율을 5%였던 박 시장한테 양보를 하면서 한번 철회를 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2012년 11월 대선 직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당시에도 아마 지지율 차이가 뭐 두 사람이 비슷했을 텐데 문재인 전 대표에게 양보를 하면서 사퇴를 했던 적이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심상정 당시 대표 역시도 후보로 나왔다가 문재인 전 대표 지지를 선언하면서 철회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뭐 흥미로운 얘기지만 다시는 철수 정치는 안 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명분도 없는 단일화 이번에는 일단 본인으로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는다면 절대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